안녕하세요. 차미경TV의 프로로 가는 시간 5분 이지 스터디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월요기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로마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매출을 올리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 안에는 일단 첫 번째, 소책자 같이 무료 정보를 고객들한테 이제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예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의 제가 다녔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듣고 나서 자, 많은 분들도 이렇긴 해요. 지금처럼 수책자를 만드는 게 뭐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면 또는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면 많이 이제 뭐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걸 만들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또한 그때 이제 뭐 보험 쪽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뭐 수업을 듣고도 본인이 혼자 만들지 못해서 저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조금 이제 처음에 오셔갖고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타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보험을 하시는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들을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숙제자를 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번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그 전에 계셨던 또 예전에 대표님께서 또 컨셉을 좀 기가 막히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분은 그때 어떤 생명회사에 보험을 하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선보험연구소 해서 대한민국 선생님 부자 되어 은퇴하기 라는 아주 기가 막힌 또 컨셉을 전에 대표님께서 좀 잡아주셨었는데요. 자, 소책자를 이제 저랑 의논을 하다가, 자, 여기 보시면 자산관리 노하우죠? 근데 그냥 자산관리 노하우 그러면 별로 이렇게 썩 매력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가난한 선생님은 죽어도 모르는 부자 선생님의 자산관리 노하우. 이러면 어떨 거예요? 선생님들이어도 가난한 선생님은 모르고 부자 선생님은 안다니까 조금 호기심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소제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뭐, 당신이 부자 선생님이 되지 못하는 세 가지, 또 선생님들이 미처 모르는 세금 이야기, 이런 거 나오죠? 또는 당신이 부자 선생님이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여기 보면 제목마다 몇 가지 들어가죠? 자, 나름 이것도 비법이 있습니다. 그냥 제목을 쓰는 것보다요, 수치를 놓고 몇 가지 비법, 이러면 고객들이 더 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보자면, 자, 뭐 파트 3에 보면 당신을 부자 선생님으로 만들어줄 세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건, 이렇게 명함 안에다 이 수책자를 드린다는 것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처음에 방문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돌아다니면서 방문한다 이래서 돌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죠? 콜드라고 하죠.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계속 학교로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생명회사 다니셨으니까 당연히 명함도 무슨 생명이었겠죠. 그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생명 홍길동입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관심이 생길까요? 별로 관심이 안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분한테는 아까 대성보험연구소라는 그 개인 브랜딩이 있었고, 또 제가 인사 멘트를 좀 만들어 드렸어요. 뭐냐면, 대성보험연구소 차민경입니다. 이래도 선생님들은 그렇게 호기심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물어봤죠. 자, 그럼 사장님의 고객인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막 얘기를 나눠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조금 제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또는 사장님은 잘 알고 있는 정보인데 선생님들은 거의 모를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뭐 몇 년이 지나서인가 제가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연금의 뭐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했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사장님
선생님들 방문할 때 인사할 때 이렇게 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대선보훈 연구소 차미경입니다. 혹시 선생님 혹시 은퇴하셔갖고 연금의 절반을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그냥 내가 인사를 할 때 선생님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냅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선생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저 무슨 생명 누구입니다 이러면 예 됐어요 네 바빠요 이러겠죠. 왜 하도 많은 분들이 오니까요. 그런데 내가 받게 될 연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는 어떠실까요?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사장님께서 그렇게 돌방을 하시면서 매출이 꽤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내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나의 그런 뭐 명함에다가 약간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모두 넣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인사말과 더불어서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사말을 준비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